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연봉을 높이기 위한 기본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가치는 상대적임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받을 연봉들, 앞으로 우리가 팀노바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함께, 받게 될 연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가치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연봉, 뭐 신입이면 연봉 얼마를 받아야 하죠? 뭐 얼마, 저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받는 거랑 비슷하게 받으면 대략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표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서울대 나온다고 다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뭐 서울대나 뭐 포항공대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런 뭐 일하다 보면 그런 동료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팀장일 때나 아니면은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그냥 일 잘하는 뭐 고졸인 친구들이 정말 피곤하게 회사의 어떤 일들을 피곤하게만 안 만들고 능력만 좋으면 IT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좀 되게 결과 좋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명문대 나오든 뭘 하든 일단 처음에 예선에는 좀 명문대가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회사에서 결국에 돈 벌어주는 사람한테 좀 더 가치가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가방으로 보면 1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가방이 존재하거든요. 에르메스는 막 천 얼마인데도 인기백들은 막 줄 서서 막 사잖아요. 2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뭐 그 파텍 필립 이런 시계들은 지금 막 유명한 노틸러스인가 뭐 잘 모르지만, 그런 뭐 모델은 뭐 4천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산다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10만 원짜리 가방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 애들은 할인하고 또 할인하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정비례 해서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정비례 해서 꼭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미래 가치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믿고 있는 펀더멘탈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작용해서 가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매겨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같은 양이 들어가도 그런 면적이라도, 그러니까 양으로만 승부할 수도 없는 게, 가방이 같은 면적에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해도, 샤넬백은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일반적인 가방은 뭐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NFT 같은 게 갑자기 뭐 수억 원짜리가 된다든지, 사실 그거 디지털 세상에 있고 실제 실물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도 많이 보고,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제가 요새 뭐 이번에 루나 사태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루나라는 코인 가격이 정말 한 달 만에 거의 90 몇 퍼센트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관계들이 생겼는데,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아, 이게 굉장히 그 코인 같은 게 인간이 어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그 원초적인 모습?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느끼게끔 해줬구나, 이번 사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어떤 특정 상품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의 연봉을 산정할 때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연봉을 받고 싶다고 하면 지금 시장을 일단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가치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시장에서 원하는 개발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자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을 키워가지고 뭔가 버는 게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이제 있어야만 하죠. 저도 그렇게 같이 노력해서 많은 친구들을 고연봉제로 보낸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 팀노바는 거의 2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항상 고연봉 개발자로만 살고 있거든요, 졸업생들이. 근데 그런 2년 투자할만 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기술을 배우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팀노바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빡 집중해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확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치라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코드를 짜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옛날에 HTTP 우리 지금 웹브라우저로 다 웹서핑 하잖아요. 그 원천 기술을 만든 그런 분들은 엄청난 존경을 받으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올림픽에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This is for everyone 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나오셨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팀 버너스리 같은 분 경우는 엄청나게 존경받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짠 코드들은 그렇게 가치가 파급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끔 뭐 연습하고 그냥 버리는 소스 코드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코드가 이따로 가치를 평가받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시장에 어떻게 깊게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굉장히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 같은 작품, 뭐 예술가의 똥인데 막 그게 막 몇 억에 낙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안에 작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결국에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개발자들도 굉장히 이런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면 돈을 막 2배, 3배 줄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매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이제 긍정적 마인드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억지 미소를 지어도 행복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현상까지 생기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이 관련 연구 결과는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미국 캔자스대에서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고요. 좀 찾아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가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기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런 거죠. 엘리트 의식 그리고 긍정적인 거. 우린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리고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나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개발자로 굉장히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개발자들, 나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진짜 특급 개발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항상 고취시켜요. 왜? 우리가 연봉이 막 7천 넘게 가고 막 5,800 가고 5,500 가고 5천 이상으로밖에 안 가잖아요. 정말 평범한 친구, 지방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긍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니죠. 사실은 엘리트가 아니지만 엘리트가 될 사람이라는, 그리고 확정 엘리트가 될 게 확정이 되는 사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프 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프 팀장과 함께 가면 너희들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잘 이렇게 해줘. 일단 내가 감독이니까 제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게 아니고 좋은 감독에 좋은 제자들, 좋은 선수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선수로서 잘 뛰는 거죠. 그러니까 무링요 감독이 최고지만 뭐 잘 몰라요 축구. 근데 무링요 감독이 아니고 뭐 메시라고 해서 최고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포지션은 최고인 것처럼 일단은 초보 개발자들은 이제 나를 믿고 따라라. 내 제자들이 지금까지 고연봉으로밖에 안 갔다 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도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도 나중에는 딸려와요. 그러면 좋은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같이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럼 더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좀 적게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까지 좋으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되게 긍정적인 친구, 그리고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딱 보면 빛이 나거든. 빛이 난다는 거 사실 한 끗 차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진짜 뛰어난 친구들 보면 진짜 한 끗 차이에요. 노력하고 열심히 남들 보여지는 데서 노력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혼자 그 작품에 끊임없이 탐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한 그 결과들은 면접 볼 때 그 대화 내용에서의 그 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면접제의가 뭐 80개씩 받죠. 일주일 만에 구직 끝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면접제의는 기본적으로 4, 50개에서 뭐 80개 이렇게 받는 게 요즘 팀노바 추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을 강조하고, 우리 무조건 잘 될 거니까 그런 거 믿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는 것만 신경 쓰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고 3, 남이 만든 시선에 집중하지 말고 시장의 본능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팀노바가 고연봉으로 이제 많이 가니까 공격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을 은근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연봉이 많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공격이 좀 덜한 느낌이고, 근데 막 교육청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넣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저는 이런 민원은 이해가 돼요. 팀노바 연봉이 사실인가요? 물어보는 거. 교육청에 전화해서 지금 전화 거셔도 다 답변 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모든 서류를 다 보여드렸거든요. 직접 오셔가지고. 근데 그런 건 너무
그래 뭐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반대로 뭐 간판을 달았니 안 달았니부터 해가지고 막 되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어떻게든 페널티를 주고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고연봉으로 가는 친구들밖에 안 만드니까. 자기보다 하찮은 사람이어야 되는 신입 개발자들이 감히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겠죠, 그런 개발자들은. 실제로 굉장히 인성 훌륭하고 좋은 개발자들이 저는 더 많이 봤던 건 사실이지만, 세상은 참 슬프게도 환경면이 뭐 열심히 재테크해서 24조 정정당당하게 24억을 벌었다고 해서 27억인가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자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해코지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해요, 소수라도. 그런 입장에서도 팀너바가 고연봉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이 만든 시선에 애초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되게 정말 증명되지도 않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애초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다 보고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면 안 좋은 얘기도 되게 많은데 얘네 막상 청강 가면 다 열려있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가지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청강 오시면 좀 많은 거 보여드리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 뭐 교육청 확인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속일 수가 없는 게 응용 2단계에서는 기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번에 취업한 친구들의 어느 회사 갖고 어떤 연봉을 갖고 다 알아요.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동기들이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새끼 잘 쳐가지고 좋은데 가기도 하고, 아니면 선배들이 와서 요즘은 다 데려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 면접 제의도 80개 정도 오는데 보통 선배들이 가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선배들이 이미 기틀을 다져 나가지고 여기 오면은 팀노바 출신이라면 그 CEO분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왜냐면 실제 그 선배를 보고서 와, 팀노바 출신들 진짜 잘하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 팀노바 출신들이 뭐 알고리즘을 기똥차게 짜더라 뭐 이런 부분에 감탄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은 저는 항상 실무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시장의 본능에 좀 충실시키는데, 저는 시장은 크게 두 개라고 봐요. 기술 중심의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트래픽 처리나 보안 기술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보안이 잘못되면 만약에 특정 코인의 일부가 해킹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돈이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보안 한번 털리면은 막 500억, 600억씩 나가는 건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은 마운틴 곡스인가 뭐 거기 거래소도 그랬었고, 보안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나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국내에서 탑클래스인 그런 뭐 보안 전문가를 컨설팅으로 낀다든지 그렇게 하고 뭐 1년에 뭐 3, 4억 줘도 이 거래소가 만약에 10년 동안 안전하면 40억에 한 5, 600억 나갈 돈은 지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그렇고 바이낸스 같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막 갑자기 엄청나게 막 렉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업비트가 빗썸에 비해서 예전에 굉장히 트래픽 처리를 좀 더 잘했었거든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 빗썸 같은 먼저 생긴 거래소 쓰다가 업비트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 인공지능 기업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인공지능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코어적인 기술을 깊게 가져간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이게 지금 이런 기술 기반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돈이 되는 개발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일반적인 서비스에서는 카카오톡 초기 모델을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채팅에는 유리하지 않지만 생산성이 좋은 HTTP 방식으로 채팅을 개발한 거예요. 웹소켓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새로 고침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카카오톡이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채팅이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빠르게 시장 전점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최고의 IT 회사로 손꼽히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CEO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별로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우리 회사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네가 맞춰줄 수 있냐를 보통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 때 가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개발자들이 저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에 집중을 하는 편이 많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 어떻게 보면 CEO들, 그 CTO들도 그렇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개발자는 좀 더
스토리가 있는 개발자를 원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단순히 노드.js를 할 줄 알아요 같은 개발자보단 노드.js로 우리가 이런 테크닉을 쓰는 개발자를 원하고 나중에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건데 이런 거에 당신이 적합하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에서 복합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 왜 고연봉으로 자꾸 가냐면 그 보통 대부분 요즘 기업들, 요즘 팀노바 친구들은 인공지능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블록체인 쪽을 전문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도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 팀노바 팀원들이 있으면 설계까지 다 해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뻑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플랫폼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키텍트로서 개발할 때 정말 잘해요. 모든 기술이 클라이언트 관점, 서버 관점 다 양쪽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개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옛날에 욕먹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남들 식사하는데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내가 맞다는 걸 알거든. 왜냐면 저희가 18년 했는데 애지간한 개발자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억대 연봉 찍은 게 20대 때 찍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곤조가 있죠. 그래서 곤조가 있고 경험이 되게 많은데 제가 벌써 10년 전에 10년 거의 다 됐죠. 그 이후부터는 억대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연봉을. 근데 이런 입장에서 나름 개발자로서 그 당시에 나름 괜찮았거든요. 나름대로 스카우트제도 매일매일 받았고. 근데 그때 만든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욕하는 개발자들 보면 경력 낮은 개발자 진짜 많아요. 3, 4년 차 이런 애들 진짜 많더라고. 근데 내가 18년인데 경력만?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막 어설프게 만드는 시장에 휘둘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잘 신경 안 쓰고 제 거슬리면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거슬리거나 이상한 쌉소리하면 그냥 차단해버려 저는. 왜냐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 얘기가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결과로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사실 대부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얼마나 좋아. 부모님도 행복하고 우리 학생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이든 저항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내가 개발자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셨다면 그냥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시고 시장의 본능, 내가 만약 CEO라면 어떤 개발자한테 돈을 줄까에 집중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열정적으로 다 투자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기본적인 개발자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